안녕하세요. 항상 재미있는 사연 잘 듣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거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한계라고 생각해서 더는 못 해먹겠네요. 시아버지가 정말 완고하신 분이고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면 참아보겠는데 우리 애한테까지 무시하고 차별하시니 이젠 정말 지치고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남편조차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보고 포기하라 하고 시어머니도 원래 너희 시아버지가 예전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제가 더 큰 문제라면서 저를 탓하세요. 이젠 정말 못 참을 것 같고 저도 시아버지 대접을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먼저 저희 시댁은 남편이 장남이고 아래로 3살 차이 나는 남자 시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결혼해서 저희는 아이가 둘인데 하나는 중학교,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시동생은 조금 늦게 결혼을 해서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둘째는 유치원을 다닙니다. 아이들 성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굳이 이야기하진 않고 넘어갈게요. 저희 남편은 평범한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대학을 2년 다니다가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자퇴하고 아빠 친구분의 회사로 들어가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 알게 된 인연으로 둘 다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다시 만났고 그 뒤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시동생과 동서도 대학교 때부터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캠퍼스 커플인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처럼 지방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 손에 꼽히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이라는 점이죠. 시동생은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받고 지금은 대기업의 연구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동서는 결혼한 뒤에 공부를 더해서 박사까지 마치고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자영업을 하면서 그런대로 먹고 살만하고 사실 벌이로만 따지자면 시동생네 부부보다 저희가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들에게 그동안 용돈도 많이 드렸고 시댁 대소사도 저랑 남편이 앞장서서 챙겼어요. 하지만 저희 시아버님에게 저랑 남편은 가문의 수치이자 제대로 된 자식 취급도 안 해주시는 찬밥 신세입니다. 처음에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제가 지방대도 졸업을 하지 못했다며 실망하시는 모습이었고 자기 아들이 변변한 대학을 못 나왔으니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하시면서 겨우겨우 승낙하셨거든요. 항상 사람을 판단할 때도 학벌을 먼저 보시고 학벌 좋은 사람이 믿을 수 있고 큰일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아버님이 대학에 집착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옛날에 우리 시댁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고 아버님도 중학교 졸업하시자마자 바로 돈을 벌러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시아버님 동생들 먹여 살리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하셨다는데 그때의 힘든 기억 때문인지 요즘같이 먹고 살만하고 원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냐고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중졸의 학력에도 밑바닥부터 고생해서 지금의 부를 이루셨어요. 쉬는 날도 없고 1년 365일 장사를 하시고 일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셨습니다. 아버님 밑에 있는 직원들 중에도 엄청난 명문대는 아니라고 해도 대학을 나온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한 차별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면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직원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줄 정도로 아버님에겐 학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모습들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치지만 대체 자식에게까지 그러실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버님의 회사를 제외한 개인 재산은 말 그대로 수십억 이상이고 회사와 장사를 하는 매장까지 다 합치면 100억대도 훨씬 넘으실 거예요. 남편과 시동생이 예전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아버님은 그 두 사람에게 공부만 해라, 너희들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공부에 도저히 뜻이 없던 저희 남편은 학원도 다니고 고액과외도 받아봤지만 결국엔 지방대 나온 것이 전부였고 시동생은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좋은 대학 가서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남편 이야기로는 자긴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시동생은 아버님께서 서울에 아파트 얻어주고 외제차까지 사주셨대요. 하지만 아버님 성격을 알고 한번 입으로 뱉은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분이셨기에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변변한 항의조차 못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아버님은 시큰둥한 반응이셨고 적당한 30평대 아파트 해주셔서 저도 적당히 혼수 맞춰서 들어갔어요. 남편이랑 지금은 저희 친정아빠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편의를 봐줘서 월세를 정말 조금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대로 먹고 살만합니다. 저희 결혼할 때 혼수는 당연하고 시키지도 않은 예단까지 준비해서 가져갔는데도 시부모님 반응은 설렁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저는 시댁에 가면
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방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합니다. 신혼 때부터 아버님이 저보고는 주방에서 일하라고 시키셨고 지금도 가만 앉아있지 못하게 눈치를 주세요. 저희가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만하고 아이 낳고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와중에서도 아버님은 얼굴만 보면 너희도 아직 안 늦었다고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가고 편입을 해서 대학원까지 나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희가 먹고 살기 바쁘고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공부하는 동안에 생활비 지원까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공부 좀 하라시네요. 장사해서 아무리 돈 벌어봤자 자기보다 많이 벌겠냐면서 내가 이렇게 회사 차리고 돈 벌어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뒤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고등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놈이라고 욕을 먹고 있대요. 사실 아버님도 어느 정도 사업 성공하고 난 뒤로는 검정고시 보고 온라인으로 대학 과정까지 다 마치셨지만 그래도 제때 공부를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으셨어요. 아버님이 저희 얼굴만 보면 그렇게 공부하라 압박을 하시지만 예전에 머리 잘 돌아가던 10대 20대 때도 안 되던 공부가 갑자기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방대도 겨우 나온 남편과 그것도 못 나온 제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을 다시 가고 박사과정을 하겠어요. 아버님은 저희가 신혼 때부터 대학만 나오면 집도 큰 곳으로 옮겨주겠다 하시고 유학 가고 싶으면 아예 온 가족이 외국 나가서 공부하게 해주겠다고 하시지만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스트레스였어요. 그런 와중에 아버님의 기대에 부응한 건 시동생이었고 심지어 동서는 더하면 더했지 아버님 기대 이상의 사람이라서 그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껴야 했습니다. 동서는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시댁에 가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본인이 한다고 해도 시아버님이 절대 못하게 막아요? 공부하는 박사님인데 집안일 같은 건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집에 일할 사람이 있는데 왜 너가 펜 잡는 귀한 손으로 허드렛 일을 하냐면서 저랑 도우미 아주머니만 전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동서가 결혼할 때도 서울에 있는 노른자 위 땅에 40평대 신축 아파트를 사주셨고 동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시동생이랑 공동명의로 해주셨어요. 대출도 하나 없고 혼수조차 시어머니와 동서가 같이 백화점 가서 뭐든지 최고급으로 아버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동서네 집에서도 예단을 보내셨지만 전액 돌려보내셨고 오히려 이렇게 귀한 딸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동서네 친정집에 제네시스 고급 자동차와 금두꺼비도 같이 보내셨대요. 저는 집에서 그 이야기 전해 듣고 정말 너무 서운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물론 동서네 집안도 그 집 아버님이 교수고 어머님은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래요. 부모님들까지 괜찮은 직업이라 시아버지가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동서 결혼기념일도 아버님이 챙겨주시고 첫째 태어났을 때도 아이 키우는데 차가 너무 작은 것 같다면서 멀쩡한 차를 대형 외제차로 바꿔주셨어요. 동서네 둘째 태어났을 때는 이제 식구가 넷이면 집이 좁을 거라면서 40평대 방 4개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그냥 시동생네 알아서 하라고 주고 서울 외곽에 마당이 있는 타운하우스 주택을 사주시더라고요. 정말 공부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님의 편애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희들까지만 차별하셨으면 그냥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니까 참고 넘어갈 텐데 아무 죄 없는 우리 아이들까지 동선의 애들이랑 대놓고 차별하시니까 진짜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저희 애들을 만나시면 그냥 공부 잘하냐 물어보시고 용돈 조금 주시는 것이 전부인데 동선의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을 거라면서 일찌감치 영어 유치원 보내라고 교육비도 지원해주시고 애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학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면서 최근 들어서는 동서랑 아이들에게 유학을 적극 권유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동서에게는 이미 교수나 다름이 없다면서 아까운 시간 버리지 말라고 일주일에 3번씩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도 시아버님 돈으로 불러준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일 할 시간에 본인 공부 더 하고 아이들 공부를 더 봐주라고 하면서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정작 남편은 무덤덤하고 별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야망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우리도 먹고 살만한데 욕심 크게 내지 말자는 식이에요. 저더러 아버님 기준이 그런 거고 우리가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주방 일을 하더라도 도우미 아주머니도 계시니까 그렇게 부담이 심한 건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나이 40이 넘어서까지 그 집안 식구들 중 혼자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차별도 이런 차별이 있을까요? 옛날에야 저희 애들도 어려서 뭘 잘 몰랐기 때문에
시댁에서 저 혼자 일을 해도 엄마가 요리를 제일 잘해서 엄마가 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믿었지. 이제는 애들도 알 거 다 알아서.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창피하고 시댁만 한번 갔다 오면 애들 얼굴을 못 쳐다보고 있겠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후광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가족끼리 다 모였을 때 아버님이 폭탄 선언을 하시는 바람에 그런 생각마저 싹 사라져 버렸네요. 아버님께서 갑자기 자기도 기러기 다 하고 더 이상 오래 못할 것 같다 하시면서 은퇴하시고 몇 년 정도 전원 생활 하시다가 어머님이랑 같이 실버타운 같은 곳을 들어가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님 두 분 노후는 차고 넘치게 준비되어 있으니 은퇴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재산 분배를 끝내고 싶다 하셨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학력순으로 분배를 하셨어요. 지금 대기업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시동생 보고 올해까지만 회사 다니고 아버님 밑으로 들어와서 회사 물려받을 준비하라시네요. 저와 남편이야 경영에 대해 일절 모르고 그냥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살았으니까 회사를 둘째에게 물려준다는 것에 별로 불만은 없었어요. 사실 그 정도는 진작 예상했던 거라서 아무런 타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재산도 저희 동서가 똑똑하고 동선의 애들도 똑똑하다면서 공부도 오래 시키고 큰일 할 것 같은 사람에게 재산을 줘야 한다면서 건물이니 땅이니 온갖 알짜 재산들은 전부 동서에게 다 몰아주실 생각이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시동생 주고 남는 거 대충 주고 끝낼 것 같은데 그래도 집안 장남의 장손인데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절대 겉으로 불만 표시하지 않고 시댁 굳은 일은 제가 다 도맡아서 했는데 동서를 더 아끼시고 편애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찬밥 취급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은 옆에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또다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더는 참지 못하고 제가 손들고 아버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아버님 손주들인데 똑같이 해주시진 않더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아직 큰애가 중학교 다니고 있지만 반에서 성적도 괜찮고 둘째도 머리가 비상하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구질구질하다는 것도 알고 아버님이 읽어놓은 재산이니까 아버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시동생에게 집안 재산 다 흘러가는 모습을 어떻게 두 눈 뜨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겠습니까? 저랑 남편이 공부를 못했다지만 아직 아이들은 한참 크는 중인데 손주들은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아버님께서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너희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애들이라고 오죽하겠냐? 둘째 며느리는 교수 집안이니까 안 그래도 똑똑한 애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겠니?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저희 애들을 무시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 말 듣고 저도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만 손자고 자식이면 앞으로 저희 식구는 이 집안에서 없는 사람으로 치시라고 말씀드리고 남편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저희 친정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편이랑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아버님이 가진 재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부부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 뒷바라지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공부 못한다고 절대 놀면서 허투루 인생 살지 않았고 정직하고 성실히 살았는데 아버님 눈엔 저희가 사람으로 안 보이시는가 봅니다. 신우랑 그 집 애들이 아버님 지원 받으면서 유학 준비하는 것도 솔직히 부럽고 배가 아프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저희 애들한테는 아예 기대도 안 하신다는 점이에요. 명절만 다가오면 애들이 먼저 제 눈치를 보고 할아버지 집에 안 가고 싶다는 말을 벌써 하는데 앞으로 크면 더 하겠죠. 정말로 저희 가족은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으시다면 모를까. 그래도 친손주들인데 그러시면 안 된다 생각해요. 앞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시댁 가서 미련하게 몸으로 때우는 짓은 그만하려고요. 고학력 시동생에게 알짜배기 다 물려주고 학력 낮은 저희는 흘린 찌끄레기나 주워 먹으라는 식인데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말지. 저도 나이 40 넘어서 자식들 앞에서 창피한 모습 그만 보이고 싶네요. 남편도 속상한지 아무런 말이 없길래 그냥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쉬는 날 줄여가며 열심히 살면 우리 아이들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줄 수 있겠죠. 공부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공부에 재능도 있고 자기가 성적 잘 받아오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시킬 텐데 둘째는 운동을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시켜보는 중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엄청 변했는데 언제까지 대학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